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대성 이론에서 길이 수축이 아니라 길이 팽창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서 시공간 대칭과 길이 수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이야기했던 것을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가로 토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길이 팽창이 옳다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미온 패러독스와 쌍둥이 패러독스의 결론이 서로 충돌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광속 불변의 원리를 통해서 길이 팽창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빛시계를 통한 길이 팽창의 증명,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렌츠 변화를 통한 길이 팽창의 유도, 그 다음에는 길이 팽창을 실험적으로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시공간 대칭과 길이 수축의 충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 지금 잠자리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좌우 대칭이 되면서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미인의 눈이 있는데 미인의 눈은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좌우 대칭은 미인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회로 같은 경우에 좌우 대칭이 되면서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들이 대칭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보기 불편한 그런 모양이 됩니다. 잠자리의 경우나 눈의 경우 상당히 보기가 흉하죠. 그 다음에 경회로도 만약 이게 대칭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낯선 그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상대성 원리나 광속 불변의 원리 같은 것은 상대성 이론이 출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 원리가 되는 것이고, 시공간 대칭이라는 것은 상대성 이론의 결론적 원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공간 대칭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여기에 어떤 좌표기의 원점에서 빛이 이렇게 펑 터졌다고 할 때, 빛이 달려나가는 광구의 끝, 구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빛이 간 거리는 CT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걸 좌표기로 나타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한 것을 루트로 씌운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식에서 이걸 제곱하면은 두 번째 식과 같은 모양이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걸 이항하면은 여기에 빛의 경우에는 제로가 되는데, 빛이 아닌 그런 어떠한 물체 또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공간 내에서 S제곱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 X, Y, Z를 X1, X2, X3로 두고 ICT를 F4라고 뒀을 때, 자, X1, X2, X3, X4의 제곱의 양을 우리가 마이너스 제곱으로 둘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고 보면은, 그죠? 시공간이 완벽하게 서로 동등한 그런 모양을 갖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S제곱이나 S'의 제곱, 요런 것들은 로렌츠 변화에 대해서 불변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 간격이다, 두 사건 사이의 간격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이쪽이나 저쪽의 로렌츠 변화에 대해서 완전히 불변인 양입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로렌츠 변환을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로렌츠 변환식에서 C분의 V를 베타로 두고 그 다음에 CT를 X0로 뒀을 때 식을 조금 모양이 같도록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로렌츠 변환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위쪽 첫 번째 항에 X'의 제로를 0으로 둘 수 있습니다. 0으로 두면은 X0는 베타 X1 뭐 이렇게 둘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교좌표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게 사교좌표계이고, 그 다음에 까만색으로 나타나는 게 직교좌표계입니다. 그래서
x 프라임 1을 제로로 두면서 x0는 베타분의 x1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x 프라임의 제로를 그 0으로 둠으로써 x는 베타 x1의 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로켓 프레임, 그 다음에 검은색 축은 그 실험실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시간과 공간이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을 조금 해석을 하면은 지금 그 파란색으로 나타낸 게 고유 시간, 그리고 빨간색으로 나타낸 게 변환된 시간 또는 변환된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식을 좀 입혀보면은 t0는 t2-t1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그 지난번 로렌츠 변환을 통한 길이 팽창의 정면과 서로 그 통하는 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동영상을 잠깐 살펴보면은 사교자표계가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로켓 프레임이 속도가 제로일 때는 직교좌표계와 완전히 모양이 같으나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각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거의 뭐 45도의 직선 하나만 남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시공간 간격식을 조금 조정을 해 봅시다. 그래서 CT0를 X0라 두고 그래서 X0 좌표계에서 XYZ 대신에 X 하나만 대표로 적으면 이런 그 쌍곡선 방정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쌍곡선에 대한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쌍곡선은 빛뿐만 아니라 또는 뭐 빛보다 느리거나 또는 빛보다 빠른 물체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에 그려보면은 이건 완전히 그 시공간 대칭인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성 원리나 광속 불변의 원리는 상대성 이론의 기본적 원리지만 시공간 대칭은 상대성 이론을 쭉 이렇게 전개시킨 결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대성 이론에서 제3의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직교좌표계와 사교좌표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레스닉의 책에서 나온 건데, 여기 뭐 직교좌표계는 정지계, 사교좌표계는 운동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직교좌표계와 사교좌표계는 정확하게 빛의 속도 C에 대해서 완전히 대칭이 되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교좌표계는 분명히 운동하는 프레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서로 수직이 되는 직교좌표계는 고유 길이를 나타내지요. 뭐 S 프레임에서 S 프레임을 볼 때 뭐 나타내는 시간과 길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교좌표계는 S에서 S 프라임 좌표계를 나타내는 그런 모양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레스닉의 책에서 우리가 그대로 가져온 건데, 여기 그 빨간 네모 박스 안에 보면은 베타가 0.5라는 것은 이 로켓 프레임의 속도가 관찰자에 대해서 빛의 속도 약 0.5배, 그러니까 빛의 속도의 절반 속도로 달려가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감마의 값이 1.1오고 여기 좌표계에서 각도가 26.6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타 값이 분명히 0.5가 되어 있습니다. 0.5, 0.5라는 것은 빛의 속도의 절반이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결코 정지한 프레임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해 둡시다. 자, 그래서 직교 좌표계는 실험실 프레임에서 실험실 프레임을 관측했을 때, 또 사교 좌표계는 실험실에서 로켓 프레임을 관찰할 때가 분명합니다. 그죠? 만일 그 S에서 S 프라임을 이제 관측한 게 사교 좌표계인데, 만일 저쪽이 정지해 있고 내가 이게 운동을 하고 있다면 S 프라임에서 S 프라임을 볼 때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니까 직교 좌표가 될 것이고, 또 S 프라임에서 S를 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와 같은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코 사교좌표기는 고유길이나 뭐 정지된 물체를 관측할 때 쓰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이거 분명히 기억합시다. 직교좌표기와 사교좌표기의 물리량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왼쪽 그림 A에서 보면은 세로축이 고유 시간이고 가로축이 고유 길이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B에서는 세로축이 관측된 또는 변환된 시간을 나타내고, 가로축은 관측된 길이 또는 그 변환된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죠. 자, 요거 분명히 기억해 둡시다. 그러면 이제 시공간 대칭의 유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시공간 대칭은 상대성 이론의 그 결론적 원리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파동 방정식을 살펴볼 것인데, 파동 방정식이 뭐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의미 있는 두 가지 파동 방정식을 들면은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과 디렉 파동 방정식이 될 것입니다. 둘 다 아주 중요한 파동 방정식입니다. 자,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은 물질을 파동으로 보고 그 식을 유도해낸 그런 파동 방정식이죠. 자, 물질은 그 입자의 성질도 있고 파동의 성질도 있는데, 물질을 입자로 보고 만든 방정식이 뉴턴 운동 방정식이고, 물질을 파동으로 보고 식을 만들어낸 게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은 양자역학에 아주 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놀라운 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의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해가 여러 개 나오죠. 여러 개 나오는데 이 해 하나하나가 주기율표에 나오는 원자와 매칭이 된다는 거죠.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현실적으로 원자와 정확하게 함수 관계에 있다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디렉 파동 방정식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자, 디렉 파동 방정식은 반물질의 존재를 예측하고, 또 이것을 그 방정식을 푼 결과 그 입자의 그 스핀항이 자동으로 식 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에는 없던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상대론과 양자론을 결합한 식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뭐 이 이야기를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왼쪽에는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오른쪽에는 그 디렉 파동 방정식을 나타냈습니다. 자,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보면은 요거는 지금 공간에 대해서는 두 번 미분을 했고 시간에 대해서는 한 번 미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공간 불평등이죠. 시공간 대칭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은 뭐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지만, 이런 시공간 그 불평등이라는 뭐 그런 그 상대론적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그 불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 디렉 방정식은 공간에 대해서도 한 번 미분했고 시간에 대해서도 한 번 미분하는 그런 식으로 방정식을 꾸몄죠. 그래서 시공간 평등이 되고 시공간 대칭이 되면서 상대론적 정신에 충실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폴 디렉이 처음부터 상대론과 양자론을 결합하고자 할 때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분석해 봤겠죠. 그죠? 그런데 슈레딩거 방정식이 시공간에 대해서 서로 비대칭이니까 여기에 착안해서 자신은 시공간 대칭이 되는 그런 그 방정식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스핀항이 그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을 얻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만일 상대성 이론 내에
시공간이 서로 비대칭인 그런 이론이 존재한다면 그 이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론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일 그러한 이론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시공간이 대칭이 되도록 수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길이 수축은 시공간에 대해서 비대칭이 되고 길이 팽창은 시공간에 대해서 정확히 대칭이 됩니다. 그럼 이제 길이 수축 이론이 진짜로 시공간에 대해서 비대칭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시공도식을 보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 4사분면을 통한 그 전체 모양인데 요걸 1사분면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사분만 살펴보면은 자,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직교 좌표계는 S계에서 S계를 볼 때 나타내는 물리량을 표시하는 것이고 사교 좌표계는 S계에서 운동하는 S'계를 볼 때 나타내는 그 좌표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직교 좌표계의 동시선들은 공간축하고 똑같죠. 공간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S계에서 볼 때 동시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지구에 있고 지구를 S계 운동하는 로켓을 S'계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지금 S계 실험실 프레임에 있죠. 그래서 로켓이 이제 S'계가 저쪽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고 로켓 프레임의 어떤 물리량을 시간을 4시간으로 환산하고자 한다면 공간축 또는 동시선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에서 좀 보면은 OA는 나의 단위 시간이고 고유 시간이죠. OB 프라임은 저쪽에서의 그 단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시간으로 환산할 때는 동시선과 이렇게 쭉 이어지면은 그 크기가 내가 볼 때는 OB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OB 프라임이나 OB는 같고 OA는 그보다 작은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오른쪽은 시공간 도식에서 물리량을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이고 내가 지금 S계에 있으니까 직교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을 변환하든 공간을 변환하든 전부 다 직교 좌표계를 기준으로 동시선이나 동소선을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같은 시간을 동시선이라 하고 위치가 같은 것을 동소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변환된 물리량을 보면은 직교 좌표계의 공간축 또는 동시선과 영향으로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은 직교 좌표계의 시간축 또는 동소선과 병행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교 좌표계의 공간축 또는 시간축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관측 주체가 S계의 관측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관측의 주체는 S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S계의 동시선과 동소선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관측의 경우에는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죠? 이쪽에서 이쪽, 이쪽에서 저쪽, 저쪽에서 이쪽, 또는 저쪽에서 저쪽을 보는 이런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을 보거나 저쪽에서 이쪽을 볼 때 그때 이제 로렌츠 변환식을 적용시킬 수 있죠. 또 우리가 오늘 그 직교좌표계와 사교좌표계와 결부를 시키면 이쪽에서 이쪽을 볼 때는 직교좌표계를 사용해야 되고 또 이쪽에서 저쪽을 볼 때는 사교좌표계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고유시간,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것은 변환된 시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자세히 보면은 파란색은 S계에서 S계의 시간을 관측한 거죠. 그래서 뭐 10은 제일 위에 있는 모양처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OB 프라임 이것은 S계에서 S 프라임계의 시간을 관측했을 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OB 프라임을 이쪽 S 프레임으로 그 환산할 때는 동시선과 이렇게 쭉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시선과 연결하면은 OB가 되겠죠. OB. 그래서 OA보다 OB가 크기 때문에
그 시간 지연 또는 시간 팽창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크기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OB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식은 그 왼쪽에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해석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잘 맞죠? 자, 그런데 이 시공도식과 길이하고는 상당히 그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직교 좌표계는 그 실험실 프레임, 또 사교 좌표계는 로켓 프레임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난 OP는 고유 길이죠. 고유 길이. 이쪽에서 이쪽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S계에서 S계를 관측한 거죠. 여기 그 빨간색으로 나타낸 OQ는 S계에서 S'계의 길이를 관측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두 물리량을 한꺼번에 나타내 보면은 OP와 OQ2'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저쪽에서의 길이는 이쪽으로 환산을 하면은 그래프에서 그대로 보면은 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쪽의 물리량을 이쪽으로, 그래서 달리는 S'계의 물리량을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S'에서 관측할 때는 동소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공도식의 규칙대로 동소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하면은 그렇게 나오는 길이가 길이 수축이 아니라 길이 팽창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존 이론의 그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이론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시공간 대칭이 되지 않죠. 그래서 시공간 대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그 울리히 슈레드의 책에서 101쪽에서 나오는 책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뭐 다른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웹사이트나 유튜브에서 동영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자료를 봐도 이것과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일단 대표적으로 울리히 슈레드의 책에서 우리가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길이 수축을 그 저쪽의 물리량을 이쪽으로 환산할 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기타 여러 가지 책에서는 여기 파란색의 길이와 빨간색의 길이가 있는데, 이 파란색의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Q,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S 프레임의 물리량을 변환된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역으로 그 해석하고 있죠. 자, 이렇게 환산하는 것도 내가 그 관측하는 주체가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S계의 사람인데 사교좌표계의 시간축과 그 평행하게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길이 수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파란색을 L0 고유 길이,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을 L' 변환된 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이야기했던 것하고 정반대죠. 정반대입니다. 그 앞에서 슈레드는 분명히 사교좌표기가 광속의 그 0.5c로 운동할 때 그래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유길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 고유길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대물리학책 아드바이즈 번역판인데, 자, 물체가 정지해 있는 계에서의 물체의 길이, 그걸 그 L0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고유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있고 내가 거기 같이 있고, 그래서 둘 다 같이 정지해 있다고 느꼈을 때 관측한 길이죠. 이것은 S계에서 S계를 본다든지 S'계에서 S'계를 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 친 거, 이런 같은 계에 있는 관측자가 같은 계에 있는 물리량을 관측할 때 생기는 물리량이 되겠죠. 달리는 고유길이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슈레드의 그 책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다시. 자, 고유 길이 L0가 지금 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리는 고유 길이.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개념입니까? 만일 달리는 고유 길이라, 만일 달리는 고유 길이라는 개념이 가능하다면, 뭐, 빨간, 파란색, 밝은 암흑천지, 어리석은 현자, 정지한 상태에서 빠르게 달리는 로켓, 뜨거운 그러나 찬 공기, 뭐 이러한 것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문학에서는 가능할지 모르나 엄밀한 수학을 다루는 또 물리 현상을 다루는 물리에서는 불가능하죠. 상대성 이론은 절대로 문학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오른쪽에 지금 시공도식에서 물리량을 변환하는 방법인데 관측자가 S계에 있다고 가정하고 S 프라임계가 그 달리고 있다고 우리는 이때까지 가정을 했습니다. 물론 상대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물리량을 그 환산할 때는 관측의 주체가 S계에 있기 때문에 직각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뭐 직교좌표계, 직각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왼쪽에 보면 슈레드는 분명히 사교좌표계의 시간축으로 길이를 환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착오입니다. 자, 그래서 슈레드는 이렇게 사교좌표계의 시간축으로 쭉 내려서 길이가 수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 그 표에서 보면은 슈레더 자신도 분명히 시간을 그 환산할 때는 분명히 그 직교좌표계를 이용해서 환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교좌표계를 이용합니다. 관측의 주체가 S계의 관측자인데 어떻게 해서 사교좌표계의 동시성과 연결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사교좌표계의 동소성과 연결을 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시공간 비대칭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은 기존의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이론이고 오른쪽은 시간 팽창 길이 팽창 이론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면은 시간 지연을 설명할 때는 파란색, 그리고 길이 수축을 설명할 때는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 빛의 세계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어떠한 내용도 시공간 비대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의 원리는 상대성 이론의 기본적 원리이고 시공간 대칭이라는 것은 상대성 이론에 본질적으로 포함된 내재적 원리입니다. 이것을 위배하고서 그 이론이 옳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러나 시간 팽창, 길이 팽창 이론에 따르면은 정확하게 빛의 세계선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시공간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왼쪽 그래프는 시간이 늘어나서 시간 팽창, 그 다음에 길이 수축 함으로써 대칭이 되지 않는다. 오른쪽은 정확하게 대칭이 된다. 라는 것을 때 길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고유 길이 또는 고유 시간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늘어난 시간 또 늘어난 길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팽창 이론은 뭐 시공간에 대해서 뭐 너무 자연스럽게 대칭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와 기본 정신에 충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기존 이론의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세트는 분명히 시공간에 대해서 대칭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상대성 이론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상대성 이론 중에 어떤 부분이 시공간 대칭이라는 그 상대론의 내재적 원리를
위배하고서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본인은 과감하게 길이 수축 이론이 틀렸고 오히려 길이 팽창 이론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혹시 그 제 의견을 들으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오셔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